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AI 관련 업종과 인공지능 산업 전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AI 관련 업종과 인공지능 산업 전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관련 업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인 머신러닝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이용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컴퓨터 언어인 C++, R, 파이썬, 자바 등등의 사용 확률과 통계에 대한 지식, 수학과 알고리즘에 대한 심도 높은 이해와 대규모 데이터를 작업하기 위한 분산 컴퓨팅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라인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임준석 씨가 있습니다. 임준석 씨에 의하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하는 업무는 라인 메신저 플랫폼의 메신저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라인 메신저의 오픈 챗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 채팅방을 추천해준다든지 문제가 될 만한 채팅방을 사전에 가려내는 프로젝트, 또한 메신저상 친구들 간의 친밀도를 측정하여 친밀도가 높은 친구를 더 상단에 노출하는 기능, 사용자 패턴 학습에서 어뷰저나 스패머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고민한 뒤 서비스 개발 부서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개발 부서에서 저희에게 머신러닝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제안하고 의뢰해 주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나 도구는 팀 내 대부분의 레퍼지토리인 파이썬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리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C++이나 C를 사용합니다. 대용량 처리 엔진으로는 스파크를 사용합니다. 스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스칼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테스트 코드 작성이나 내부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애드훅한 작업을 할 때는 주피터나 제플린 노트북을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제플린은 스파크를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를 위한 환경을 주피터 노트북에 비해서 간편하게 구성 가능합니다. 필요한 역량은 학술적인 연구를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한 발 먼저 나서서 시도해보는 태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술적인 연구를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란 이 분야에 특히 학술 논문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기술을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들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논문을 보고 익히는 것뿐 아니라 핵심 아이디어를 추려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한 것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개발 능력도 필요합니다. 개발 능력이 갖춰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이 개발해 주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여 업무 속도가 빨라집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당히 넘어가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지식과 끈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발 먼저 나서서 시도해보는 태도입니다. 보통 이슈가 발생하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의견을 도출하고 합의한 뒤 담당자를 정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책임의식을 갖고 미리 시도해보면 시간 손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도한 결과가 좋다면 본인의 성과가 될 것이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시도를 배제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른 프로젝트 완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당히 넘어가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지식과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직업으로는 데이터 과학자가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및 도메인 기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의 추세와 패턴을 알아볼 수 있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용하고 실행 가능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현대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업무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주요 업무로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 또는 시장의 경제 상황 등을 예측하며 데이터 속에 함축된 트렌드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량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통계학 또는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등을 전공하면 기술적인 베이스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영학이나 마케팅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두면 기술적인 베이스와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있어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기심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석 과정을 인내하기 위한 끈기와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산업 전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로 설명을 하자면 먼저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전망입니다. 미국은 MIT 대학에서는 AI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와 UC 버클리 등의 세계적 인재 양성 기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 획득, 수많은 인근 IT 기업들과의 산학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추진 계획을 통해 2013년부터 10년간 총 30억 달러 투자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몬트리올 대학과 MILA 연구소와 같은 AI 분야의 선도 인재 양성 기관, 구글이나 삼성 등 인근의 세계적 AI 기업 연구소들로부터 방대한 데이터 획득, 인근의 세계적 AI 기업 연구소들과 산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워크 토론토 프로젝트에서는 북미 최대 규모의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1조를 투자했습니다. 프랑스는 기관, 정부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공공 데이터 공개, 구글과 딥마인드 등 인근의 세계적 AI 기업 연구소들과의 산학 협력을 했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AI for Humanity Summit에서 AI 분야에 5년간 15억 유로를 국가 예산으로 투입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AI 관련 정책 동향을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AI 정책 흐름은 대체적으로 AI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즉 AI 분야 글로벌 추진 흐름인 글로벌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및 인재 유치, AI 생태계 형성과 데이터의 중요성 강조, 인간 중심의 AI 실현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는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확정된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AI, 가상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경량 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 자원화, 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보이는 언어, 시각, 감성, 공간 등 인지기술 분야에서 23년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기술 격차 극복 방안 및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런 거도 알아보고 싶다. 이번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물어봐 주세요. 이번 영상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의 영상이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